좀 나눠보자. 고친 거는 이따가 나눠 붙여보고. 네, 활용해서 그때 진도 나간 것 중에 지원 있나? 526. 634. 그쵸? 자, 증명사진 8장을 인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18,000원이고 8장을 넘으면 한 장 추가할 때마다 900원씩 추가 비용이 든다. 한 장 가격이 1,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몇 장 인화해야 되냐? 그 사진 수를 X장으로. 그럼 난 8장은 이미 18,000원이 됐다 이거. 18,000원. 그러니까 X장 중에서 8장은 여기에 가격 냈고 X장 중에서 8장을 뺀 나머지는 한 장당 900원씩 더 추가를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X장의 가격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한 장 물어봤으니까 요 X장의 가격을 X로 나누면 그게 한 장의 가격으로 나올 거잖아. 이 전체 X장 전체 가격을 X개로 나누면 한 장의 가격이 나올 건데 그 한 장이 1,500원 이하가 됩니다. 이제 양면에 X 곱할 건데 어차피 X 곱해봤자 양수잖아 양수. 부동방향 그대로지. 이제 하기 전에 100으로 일단 나누자. 100으로 3으로 나눌까? 60 3 5. 자, 양면에 X 곱한다. 어차피 양수의 X는 정수니까 60 더하기 3X 마이너스 24가 5X이야. 자, 넘기면 이거 2X고 그래서 하면은 36인가? 그래서 X는 18 이상이네. 18장 이상 인하해야 되네. 그래서 한 장이 1,500원이야. 자, 534번. 입장료가 한 사람당 8,000원이고 단체 입장 시 할인율이 다음 표와 같은 미술관이 있다.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단체가 입장하러 갈 때 몇 명 이상부터 3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하냐. 실제 인원이 X명이야. 근데 그 X명이 지금 20명 이상 30명 미만이거든 지금 이 실제 인원이. 그러면 내가 한 사람당 8,000원이니까 내가 정직하게 X명이라고 하고 들어가면 요 가격에서 할인해줘 10%를. 나는 10% 뺀 90% 돈만 내면 나는 이거 실제 X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장료지. 나는 이렇게 하면 10%밖에 할인 못 받으니까 내가 30명이라고 뻥 치는 거야. 한 사람당 8,000원인데 30명이라고 뻥 칠 거다. 왜? 이때 되면 할인을 20%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에 80% 돈만 내면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30명이라고 뻥 치는 게 더 싼 거잖아, 유리한 거. 야근에 8,000원 이렇게 나누자. 그 다음에 야근 100으로 곱할게. 그 다음에 야근에 또 10으로 나눈다 이렇게. 여기가 정리한 게 9x가 여기는 3이랑 2 곱하니까 2, 4, 0 이렇게 되네. 그럼 x는 3으로 나눌게. 3분의 80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대략 얼마야? 20. 그러면 20이니까 6점 얼마야? 몇 명부터? 야, 27명부터는 30명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됐나? 27명 이상. 질문 없으면 질문 안 할게. 정가원가 해보자. 539번. 자,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지? 요게. 자,
자, 원가가 6,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정가 얼마나 정해야 되냐? 우리 물어봤는 게 정가니까 이 정가를 X로 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원가는 여기서 6,000원이라고 했고 다시 세운다. 자,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면 나 지금 판매 가격 있지? 판매 가격 얼마로 팔았어? 정가의 몇 퍼센트? 10%를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정가의 90%의 돈으로만 이 가격을 팔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0.9x 이렇게 되는 거야. 원가 6,000원짜리를 정가의 10% 할인해서 이렇게 팔았대. 그러면 이렇게 팔았을 때 나는 20%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 그러면 식 쓴다. 자, 요 정가 판매 가격이지. 정가에서 원가를 빼. 뭐가 나오는데? 이익이 나오거든. 근데 그 이익이 원가의 20%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시. 자, 정가를 물어봐서 정가를 X로 잡았어. 근데 정가 X 가격으로 팔지 않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팔고 있대. 그래서 정가는 0.9X였어. 그럼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인데 그 이익이 원가의 20% 이상이다. 그지? 일단은 10을 곱해야겠다. 그럼 9X 마이너스 6만. 자, 10 곱했으니까 이거 약분할 때 이렇게 10 곱했으니까. 이거 약분하면 이거 1, 2, 0, 0, 0 이렇게 되네. 그럼 9X는 넘기면 7, 2, 0, 0, 0 이렇게 되고 X는 8, 0, 0, 0 그러니까 정가는 8,000원 이상이어야 된다. (540번) 해보자. 540번. 영아 똑같은데 왜? 똑같은 문제잖아. 수정한 대로.
해보자. 자, 지금 문제에서 정가 물어봤으니까 정가 x가 나타나요. 원가는 얼마나 되냐면 15,000원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팔았냐? 정가의 40%를 할인했대. 그럼 정가의 60%의 돈만 내면 돼. 이게 지금 판매 가격이야. 판매 가격. 근데 판매 가격이랑 같은 말이 되고 정가랑. 정확히 말하면 정가가 아니라 정가는 얘니까 이 새로운 정가. 나는 정가 X1인데 X1의 40%를 할인한 이 가격으로 새롭게 정가를 다시 만든 거잖아. 그러면 얘 정리하면 0.6X거든. 그러면 나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돼. 왜? 그럼 그게 이익이니까. 그럼 그 이익이 얼마여야 되는데? 3,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된대. 일단은 10 곱하고 그 다음에 이항하면은 1, 8, 하나, 둘, 셋 대신에 그럼 X는 3만원 이상이면 되겠구나. 정가가 3만원 이상. 자, 이제 거속시 문제 해보자. 거속시는 그리는 게 좋다. 자, A지점에서 10km 떨어진 B지점까지 이렇게 간대. 얘가 10km. 자,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3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B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몇 킬로미터 이상을 시속 5km로 걸어야 되냐?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야? 5km를 시속 5km로 걸어가는 거리 물어보는 거지. 처음에 5km로 갔거든, 시속 5km로. 근데 중간에 바뀌었잖아. 속도를 좀 줄여서 3km로. 근데 나는 뭘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시속 5km로 갈 때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거지 이거지. 그러면 나는 시속 3km로 간 거리는 10으로 표현하면 10-xkm잖아. 전체 10에서 5km로 간 거리를 빼면 그게 3km로 간 거리지. 됐나? 그럼 나는 얘의 거리가 x고 얘의 거리가 10-x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시간 걸렸어? 3시간 이내로 가야 된대. 나는 시속 5km로 간 시간이랑 시속 3km로 간 시간을 더하면 그게 총 3시간 이내래. 이렇게 이내면 3시간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 구하는 공식 쓰면 끝나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합쳐서 3시간 뒤에 나오고. 나 중1 때 지금 너네 저것도 하고 있잖아. 1차 방식 활용도 하고 있지. 똑같아. 그럼 다 15 곱할게. 15 3x 더하기 얘가 50-5x 그것이 45 마이너스 2x 너는 마이너스 5네 이렇게. x는 2분의 5.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5km 시속 5km로 2분의 5km 이상은 가야지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뭐 2.5 됐네. 546번 시작. 542번은 안 했구나. 일단 546번부터 해봐.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파악을 먼저 한다.
보자. 자, 지금 그래야 돼요. 상황 확인해야 된다. 지금 집에서 지금 2km 떨어져 있는 어디 가는 거야? 도서관 가는 거야, 도서관. 근데 처음에는 분속 60으로 걸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속 60으로 걸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근데 그 다음에는 속력을 조금 늘렸어. 속력 분속 180m로 이렇게. 자, 그랬더니만 20분 이내에 도착했대. 그때 몇 미터 이상을 분속 180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속력으로 간 거리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걸 x로 놔두겠다고. 그러면 그 똑같은 거리를 이 2000 마이너스 x로 넣어야 되니까. 왜? 내가 왜 갑자기 킬로미터를 안 쓰고 2000m를 썼을까? 속력에다가 단위 맞추라고 그랬잖아. 속력에다 단위 맞추는 거야. 속력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2km를 2000m로 바꾼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속력 분속 60으로 갔을 때의 시간이랑 분속 180으로 갔을 때의 시간을 합치면 20분 이내로 들어가야 된대. 그럼 시간으로 쓰면 되는 거야. 자, 분속 60으로 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180으로 갔을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각각의 시간을 합친 게 20분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180 곱해. 그러면 6000 마이너스 3x 더하기 x가 180 곱했으니까 36 050 이렇게 되나? 80이니까. 자, 계산하면 이건 마이너스 2x. 자, 넘기면 마이너스 2405. 그럼 x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니까 1200 되는 1200m 이상 뛰면 되겠네. 괜찮나 이거? 이거 거속시는 분속, 시속, 요 속력에 맞춰서 그 단위 바꿔주는 거 그거 조심하면 되고, 또 542번 아까 빼놓고 한 거 그거 해보자. 자,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로 걸어서 4시간 40분 이내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지면까지 갈 수 있냐 이랬네. 지금 등산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쭉 갔다 올 거야. 갔다 왔다가. 근데 지금 얘가 갈 때는 속력을 어떻게 했냐면 시속 3km로 갈 거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고 속력이 4km로 이렇게 걸었거든. 그래서 얘가 갔다가 왔다가 총 4시간 40분 이내에 들어왔대. 그때 갈 수 있는 거리를 물어봤네. 그럼 거리 물어봤으니까 x지. 어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올라갈 때 시간이랑 내려올 때 시간을 합쳐서 몇 시간 이내냐면 4시간 40분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 시간 때문에 여기도 시간 공식 쓴 거야. 왜?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어야 되니까. 속력이랑 시간 더하면 못 더해. 알지? 자, 그럼 올라갈 때 시간 구한다.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내려올 때 시간은 내려올 때 똑같은 길로 내려왔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자, 그렇게 계산한 것이 4시간 40분 이내인데 보니까 단위가 킬로미터네. 킬로미터 짝은 시간인 거지. 4와 60분의 40시간 이렇게 써줘요. 우리 좀 바꿔보자. 얘는 4와 3분의 2잖아. 그러면 3분의 14 이렇게 되겠네 이거. 3분의 14시간. 자, 그러면 이제 양쪽에 전부 다 12를 곱하자. 12 곱할 거니까 4x 더하기 3x는 양쪽 12 곱한 거야. 12 곱했으니까 56 이렇게. 그럼 7x가 56 이하, 즉 x는 8 이하네. 이 얘기는 뭐야? 최대 8km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지만
요 속력으로 4시간 4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잖아. 정리해놓고 543번 풀어봐. 보자. 자, 지금 동원이는 아버지와 함께 올레길을 산책했다. 자, 지금 여기서 출발했다고 쳐보자, 출발. 자, 갈 때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갔는데,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로 갔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고 쳐보자, 이렇게. 갈 때보다 올 때가 1 더 멀었으니까. 자, 문제가 그러면 동원이와 아버지가 갈 때 걸은 거리는 얼마니? 그러니까 나는 걸은 거리는 갔다가 온 거리 다 합쳐야 되는 거잖아. 맞아? 내가 갈 때를 x 이렇게 다니는 킬로미터로 쓰면 자, 올 때는 그것보다 하나 더 1km 더 먼 요만큼을 걸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냐?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갈 때랑 올 때 길을 합쳐서 답을 쓰면 될 거예요. 왜냐면 걸은 거리 물어봤으니까 식쓴다. 자, 그럼 갈 때는 이렇게 갈 때는 그때 속력이 몇이었냐면 시속 4km였거든. 자, 올 때는 1km 더 먼 거리를 시속 5km로 걸었대. 그러면 갈 때 시간이랑 올 때 시간을 합쳐서 총 2시간 이내였다 이거죠. 그럼 또 시간 더하기 시간이 시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시동식 쓰면 되겠다.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분의 거리. 자, 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분의 거리. 그것이 2시간 이내야. 그럼 20 곱하자 20. 그럼 5x 더하기 4x 플러스 4가 46이 되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렇게 써요. 9x가 36 이하고 x가 4 이하여야 되겠네. 그럼 최대라고 그랬으니까 최대 몇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최대로 4km까지 갈 수 있네요. 그러면 갈 때가 4km였고 올 때는 5km 갔으니까 총 9km 갔다는 얘기예요. 최대 9km까지 걸었다. 쉬었다가 자, 틀린 거 고쳐다.